22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는 총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 동부권 최대 격전지인 만큼 입지자만 10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 지역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버스 중단 사태가 거듭되지 않기 위해 목포 시내버스 정책 방향을 담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안까지 산업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작성한 걸로 알려진 의병장 임명첩을 국가 보물로 승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집적화단지 사업 계획을 마련한 이후 사업 계획 공고와 주민 설명회, 관계기관 회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계획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한전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1단계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은 기존 4.6기가와트에서 3.7기가와트로 변경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중 산업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9년에는 상업운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의병장 임명첩을 국가 보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임명첩이 의병사와 해전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지정을 위해 각종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병장 임명첩은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인 1597년 12월 14일 3도 수군통제사로 재임하면서 고흥군 출신의 신군한 의병장에게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 수단이죠. 그동안 전남 목포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차례 걸쳐 운행이 중단됐던 목포 시내버스. 치솟는 인건비와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목포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공론위는 지난 10월부터 석 달 동안 회의를 거친 뒤 최근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론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모두 3가지.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 혼합 운영, 독점 구조인 버스 회사의 노선권 매입이 거론됐습니다. 먼저 노선 개편안은 10분 안팎으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배차 간격을 늘리고 버스가 다니는 도로 가장자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면 개편보다는 연차적인 도입이 거론됐습니다. 현재 민영제인 시내버스 운영 방식은 준공영제와 공영제 혼합 운영을 거쳐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완전 공영제 도입에 앞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고 혼합 운영 과정에서는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의 적절한 균형, 버스기사 승계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노선권 매입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권은 21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 공론위는 노선권을 매입해야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매입액 확정, 매입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노선권 매입 협상 시 목포시와 시의회, 업체 측에서 의뢰한 세계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인 약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목포시는 공론위의 공고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는 현재까지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선거 때마다 이변이 펼쳐지는 전남 동부권 최대 격전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입지자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13일 기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1968년생으로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 보좌역을 맡고 있으며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서가번 후보는 1962년생으로 전 18대 국회의원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손은모 후보는 1969년생으로 현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 변호사이며 전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이재명 후보 순천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1969년생으로 현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이 밖에 예비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후보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에서는 4명이 더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선거구 분구 여부가 가름되는 내년 1월쯤 예비후보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수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순천 선거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병철 현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 의원의 고향인 해룡면의 선거구가 순천으로 원복될 전망인 가운데 갑을 선거구 선택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한 허석 전 순천시장도 지난 17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일찌감치 순천 갑선거구 출마를 확정짓고 청년 정치인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조용우 전 청와대 기록비서관도 20년 경력의 기자이자 청와대 생활을 담은 책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갑을 단독 분구가 결정된 순천.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입지자만 10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분구 확정 여부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케이블 TV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뉴스를 전하는 지역 방송 기자단체인 한국케이블TV 기자협회 창립을 기념해 마련된 건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창립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케이블TV 기자협회는 지역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TV 기자단체로 LG엘로비전을 포함한 12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케이블TV 기자협회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언론의 자유와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화 시대 지역을 밀착 취재하는 케이블TV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데 대해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에 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 해설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 논평이 안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도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의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 소식을 전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매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 채널의 보도력을 강화하려면 뉴스 콘텐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데는 지금 다른 지역 드라마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채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지역민이 필요로 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 어딘가에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케이블 TV 기자들의 정기적인 국회 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쟁 위주인 국회 관련 취재가 지역과 연계된 정책과 입법 활동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케이블 TV가 자립할 수 있도록 커머스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케이블이 지역 언론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온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의 여력을 조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에서의 지역방송 송출, 그리고 지역 채널 간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들이 논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영광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기 부대시설에서 불이 난 가운데 곧바로 자체 진화로 마무리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영광소방은 13일 오후 2시 15분쯤 한빛 2호기 전기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시설 관계자가 20여 분 만에 자체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청 앞 별관이 내년부터 장천동 메디컬 프라자로 이전돼 업무가 추진됩니다. 순천시청 별관은 지난 2013년부터 임차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이전하는 별관은 지난 5월 준공된 9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기존 별관에 있던 7개 부서가 2026년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남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한 해 수고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는 12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고 올 한 해 주요 활동을 살펴본 뒤 봉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올해 전남에서는 104회 전국체전이 치러진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큰 힘이 됐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75주년을 맞아 여순사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달 15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성과 공유와 일제강점기 전남 동부 지역의 민족운동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 동안 2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2일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올해 투자유치 성과와 현안 사업 보고,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등 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광양에 투자를 확정한 곳은 포스코 퓨처엠과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포스코 리튬 솔루션 등 18개사 2조 6,900억 원이며 1,544명의 새 일자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이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행복 이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전기 또는 가스요금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 가구, 시설 퇴소자 가구 등을 우선 파악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 이유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